또 누구 거야? 우리 커피니 주자. 누가 먼저야? 나. 네가 1번이야. 오빠 불러. TV 전원은 꺼주세요. 아니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니 저거 차에서. 안녕하세요. 야한 이야기 N타임 발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목요일 오후 사회자를 맡은 전준솔이에요. 와. 우선 지난 시간을 위해서 발표 시간을 발표해 주셔서 학생, 부모님, 순주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영환입니다. 네, 이제 저는 김병환이고요. 이제 제가 했던 멘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차례는 MTI 헌혈 보건동아리 이야기한 것으로 할 거고요. 이게 MTI는 원래 중장비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정한 다음 주에 바로 까먹어버렸어요. 정확히 하다가 흡수적 공부를 그때 했고요. 이제 간단히 중장비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제 지게차, 도자기, 컴퓨터, 기중기, 로더, 불도저, 파워크레인 등등이 있어요. 이제 응급구조. 이제 저는 이 난생처 응급구조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열심히 읽은 게 심전도인데 이제 심전도라는 것은 이제 심장의 수축 활동에 따른 이제 전류와 활동 전 이차를 파악한 이제 파동 곡선으로 이제 심장병 진단이 중요한 건데 중요해서 이제 일단은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게 각자 이제 곡선마다 P, Q, R, S, T가 있는데요. 이제 P가 저희 심장에서 좌심방, 우심방, 좌심치, 우심치 배우잖아요. 이제 P가 그 심방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받았을 때 탈분극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고, 이제 여기 PR 잠깐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탈분극 전기 신호가 심실로 옮겨가는 과정의 시간이고요. QRS는 이제 좌우 심실에서 이제 탈분극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T판은 이제 재분극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보건실을 정리하는 사진이고요. 이제 다 꺼내놓고 이제 일일이 싹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보건실을 아마 1학기부터 왔던 분들이 알면 알 텐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 하트하고 안에 서랍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그냥 아예 싹 다 꺼내서 싹 다 다시 집어 넣어서 아예 바꿔놓고 이제 쓰기 편하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에는 이제 안 쓰는 이제 여분의 약을 넣어두고, 위에는 약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넣어두고, 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을 넣어뒀어요. 이제 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찍어둔 사진. 이제 공부할 때 사진이랑 정리할 때 영상이에요. 이제 이게 학교에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대를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찍으신 거예요. 이제 다음은 헌혈인데요.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헌혈을 하기 위한 조건인데 만 16세에서 만 69세까지 할 수 있고요. 남자는 몸무게가 50kg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자는 45kg 이상이어야 돼요. 이제 혈압은 수축기 이완기가 다른데 수축기는 90에서 190 미만이면 안 되고 180 초과 이상이면은 못하고, 이제
혈압 위안기는 혈압이 100 이하여야 돼요. 심박수는 50에서 100 사이여야 돼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인데 이제 그 저출구라고 부르는 애가 12편은 이제 성분 환혈만 가능하고요. 12.5 이상은 이제 모든 피를 붓는 전혈이 가능합니다. 이제 환혈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피를 대체하는 인공적인 물질을 만들 수 없어요. 왜 계속 환혈을 해야 하냐? 이제 피가 뽑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피는 못 써요. 그래서 계속 꾸준한 환혈이 필요해요. 환혈 걸리는 시간은 이제 모든 피를 뽑는 게 약 5분 정도 걸리고 지혈이 15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성분 환혈은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저 정도 걸리고 저것도 아마 지혈이 1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레드커넥트라는 앱이 있는데 앱에서 이제 헌혈하기 전에 먼저 그 문진을 잡고 이제 헌혈의 집에 가면은 빠르게 이제 헌혈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일정 기간에 헌혈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고 이제 헌혈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그날 밤에 보통 피 검사 결과를 앱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이제 피가 자기들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 전일제 때 실제로 가서 헌혈했을 때 사진이고요. 이때는 저와 박명재, 김다현 학생이 같이 갔고 선생님도 같이 갔지만 그때 선생님은 이제 생리로 인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11.9로 인하여 0.12 모자라셔서 헌혈하지 못하셨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지혈을 주인 거고 이게 헌혈하면 주는 헌혈 증상입니다. 이게 2023년 12월 19일 기준 혈액 보유량인데요. 이제 하루에 혈액 사용량이 합계가 5,166개고 A형이 1,749개, B형이 1,350개, O형이 1,442개, A형이 유일하게 세자리로 575인데요. A형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A형이 유일하게 나머지 3개의 혈액을 다 수혈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B형이 가장 그 혈액 헌혈률이 가장 높고요. 원래 정확히는 보유량이 높고요. 나머지가 이제 보통 다 낮아요. O형이 특히 낮습니다. 보유 상태는 네? 보유 상태. 아 이게 며칠 후면은 다 쓸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운동을 소개인데요. 이제 1학기 때는 저, 황영재, 조은호, 김나연 4명이서 월화수목을 나누어서 당직을 썼는데 2학기 때 최준혁과 오타나네요. 양현석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6명 나왔고 화요일 날은 제가 당직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최준혁이 들어가고 제가 대신 총괄로 들어서기로 했어요. 여기 개 2마리는 넣을 사진이 없어서 저희 개 2마리도 대체됐고요. 이제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의학용어 배우인데 이제 여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GS 블루스, OS 블루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용어를 배웠고요. 이제 법정 감염권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가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고 2급에서 또 4급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세균들을 이제 각각 등급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등급표로 나눈 거를 저희가 공부했고요. 이제 가장 최근일 거야 아마. 최근 아닌가? 어쨌든 저희가 그 더미를 이용해서 실제로 다 같이 집에서 소식술을 했고요. 이제 CPR가 AD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2학기 때 한 것이며 다음에 F에 이제 방송분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참여한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개관식 날에 직접 가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울릉도 유동학생 계시잖아요. 울릉도 유동학생가 독서 이제 그때 독서를 실제로 봤었을 때 느낌이 참 신기했어요. 혼내중 들어오는 수업 이제 저와 이표요, 윤아린, 최주혁 4명이서 뭐 다른 상황의 선생님도 있지만 4명이서 혼내중 학생들에게 이런 수업을 해주고 해줬어요. 동그라미. 지난번에 달빛라이브인데 제가 동기공선을 위해서 촬영을 못했어요. 이제 대신 촬영을 해주면서 같이 거기에 참가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있던 일은 아닌데 대신 제가 주말에 일할 때 덫에 멧돼지가 자꾸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멧돼지를 실제로 처음 멧돼지를 처음 봤고 이제 그 멧돼지를 잡는 강의도 봤어요. 이제 왼쪽이 이제 저희 갔을 때 기억 사진이고 이거는 저희가 하던 걸 뉴스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여기 앉아있는 게 민표 형이에요. 이제 요게 제가 수업을 가르쳐주고 있던 내용이고요. 여기는 민표 형이 저희를 가는 걸 찍어주는 사진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발표가 끝났으니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문호주 선배. 마이크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중간에 왔는데 보니까 막 헌혈, 보건실 관련해서 뭐가 많더라고요. 네. 그럼 LTI 시간 때 그런 걸 한 건가요? 헌혈은 LTI 전일제 때 헌혈뿐만 아니라 보건실에서 정리하고 그런 네, 거. 보건실 정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달이 보통 수요일날 와가지고 놀랍게도 수요일마다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수요일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준하 선배. 헌혈 몇 번 해보셨어요? 제가 10월 27일 날 첫 헌혈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게 정확히 8주 그 요일날 가능한데 제가 아직 12월 27일이 안 돼서 아직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쌤. 되게 방송이든 보건 동아리 일이든 되게 열심이고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청 공부를 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저랑 속도가 안 맞아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었지만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처리를 하는 편이라서 되게 믿고 그리고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양환이는 그러면 지금 자신의 한 1년 5월에 희정쌤이 오시고 나서 보건에 동아리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1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앞으로 이 진로와 뭔가 관련이 이제 생긴 건지 궁금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쌤이 이제 응급 쪽으로 가보자 한번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응급구조사가 쪽을 한번 이제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응급구조 책으로 사게 됐고 아마 생각을 하세요. 적성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드리는 일을 딱히 마땅히 싫어하진 않으니까. 네. 작년 초반 아니라 올해도 되게 지게차 운전 면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이 응급조사를 선택하는 바람에 많이 슬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 둘씩 자격증을 따로 나가셨는지.
자격증은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못하니까 이제 몸이라도 쓰는 일을 할 거면 차라리 자격증을 따서 차라리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그냥 그 중에서 나중에 일을 찾게 되면 이제 그걸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고 뭐 자격증을 딸 생각은 제대로 있습니다. 내가 까먹을던 거라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서 막 치료하고 그러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 쪽으로 선택하게 그런 응급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올해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캠프 과외 할때 이제 그때 처음 이종 쌤이랑 대화됐어요. 그때 이제 방영재랑 같이 쌤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그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바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바로 쌤이랑 그 전에 얘기를 해서 보건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보건동아리를 그렇게 만들게 됐고 이제 저 지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응급 관련된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는데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이제 그러고 이제 보건동아리를 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쌤이 이제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학을 이제 알아가니까 그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의학 쪽이면 이제 쌤이 구급대원 쪽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응급구조사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구조사를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있잖아요. 과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대학을 가기로 결정하신 건데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수행평가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1학기 때 점수보다 좀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으니 부모님과 담당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년 동안 저를 조금 많이 따라서 보건실 아이들한테 왔을 때 아이들 케어도 조금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조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너무 양한이를 인구 구조사라는 이런 직업 쪽으로 계속 무일어 붙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어요. 이제 하다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근데 양한이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약간 듬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는 좀 찡찡대도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좀 집착이 있다 싶을 정도로 아까 신전도도 보셨지만 저것 때문에 둘이서 맨날 선생님 이 신전도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좀 가르쳐줘 야 신전도는 너무 어렵다 선생님도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다 근데 계속 신전도로 와서 파고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응급구조사를 하는 거는 집요함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행동은 이게 듬직함도 있어야 되고 그 집요함, 생명을 살리는 집요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은 제가 밀어붙였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또 양한이한테 조금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조금 1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도 1년 더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뭘 진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진로를 한 번쯤 더 탐구해보고 하는 3학기 때는 그런 시간이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단 1년 동안 저를 곁에서 지켜주신 거를 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동아리 이끌어주신 것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은 마사장입니다. LTI를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엄마에서 참 뿌듯합니다. 양아이는 장점이 정말 많은 아이인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장점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 차곡차곡 쌓여진 에너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 같아서 오늘 또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믿음이 한 번 더 믿음이 커진 것 같고, 그리고 김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양한비를 보면서 보건실에서 많이 봤던 여기 치력스러워합니다. 다음 발표단은 이진성 되겠습니다. 이진성 발표 제목은 천만지축 202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야. 나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재밌는 발표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성이고요. 이제 2학기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제목 결정 이후, 그리고 LTI 시간에 한 것, 그리고 여행의 여정,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을 결정한 이유는 이제 마음이 앞서가다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방지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결정하였고요. LTI 시간에 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기 매점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호박 갑자기 주셔가지고 근무실에 갖고 왔는데 아무도 안 쓰길래 이걸로 호박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딱딱해가지고 이게 잘 안 썰리고 껍데기도 잘 안 벗겨지고 해가지고 이제 반으로 갈라놨는데 희정쌤이 와가지고 안에 벽을 막 파줬고 숟가락을 파야 되나 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썰었는데 학교에 부침가루가 없어가지고 밀가루랑 뭐 계란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돼가지고요. 이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요,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2학기로 바뀌면서 저희 미술 교과에서 과학이랑 음악 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음악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기타를 쳐보고 싶어가지고 기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LTI 시간도 다 기타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타를 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이제 처음 칠 때는요, 막 손가락 저거 코드 잡는다고요. 저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잡으면 소리가 안 나고 계속 약간 삑사리처럼만 나가지고 꽉 제대로 잘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은 살 박히기 전에 이제 저렇게 막 흉터도 남고 엄청 아픈데 이제 굳은 살이 좀 박히니까 좀 칠만해지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흉터가 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노래 할지 정했는데 인디 노래로 약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결혼이랑 이제 다른 비슷한 코드가 있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좋은 밤 좋은 꿈이랑 결혼이랑 코드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F 코드 있는 거 빼고는 이제 이걸로 했고요. 이제 MTI 시간에 그냥 거의 기타만 아예 쳤는데 이제 계속 기타만 치니까 한국 정도는 이제 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위에는 절 보려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건 이제 MTI 시간에 이제 틱톡밖에 안 추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는 한 70%는 틱톡을 추거나 보거나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가 치기 싫으면 이제 연석이랑 이제 3학년 형들이랑 좀 게임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한 판에 한 3-40분 정도 걸린다고 치는데 이제 한 학기당 거의 100판 조금 넘게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은 안 가지만 아무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게 좀 넣기 싫었는데 이제 많은 질문을 안 받으려면 체육쌤이 이거는 조금만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넣기로 했어요. 일단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호텔에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한겨레를 만났어요. 한겨레가 부산이었다고 해가지고 만났고요. 불꽃축제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도 많고 좀 무서웠어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다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입 금지 라인선으로 들어갔는데 30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다시는 안 오고 싶어요. 울산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 많거든요. 이제 지금 하는 대로 잘 하고요. 이제 가족들이랑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자. 그리고 마무리. 이제 한 학기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생각도 다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솔아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 니는. 작성이 끝났으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유준아 선배님. 마이크 없이 그냥 하면 되나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진성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나 부산이야. 어디야? 만나자. 그래서 이까지 오겠다길래 만나갖고 같이 게임도 하고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다 그러길래 저희 체육관 데리고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 만났나? 밥 안 먹었다길래 밥도 한 끼 사먹이고. 네? 근데 또 만났다고 주변에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길래 그걸 숨겨주느라고 또 힘들었고. 이게 걱정이 많았는데 다시 학교 온다 그럴 때는 반갑기도 했고 뭐 잘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패딩 어디서 샀나요? 패딩은 이제 진주에서 샀고요.
여기 계시는 이지훈 씨가 사주셨습니다. 유승을 학생. 이번 연도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제일 후회되는 일은 저번에요 아침밥으로 소고기 죽이 나왔는데 제가 죽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을 새고 죽을 꼭 먹어야겠다 하고 밤을 새다가 7시에 잠들었거든요. 아침밥을 못 먹었는데 소고기 죽이 맛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자다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가 작아요. 저도 얼마 전에 집 나갈 일이 좀 있었어요. 집을 며칠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머 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왜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들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다가 중학교 때 생각이 좀 났었어요. 같은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준영이랑 진성이랑. 그래서 그때 1학년 때인가?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반에 가교 역할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에 있는 친구들과 멀리 타지에서 온 친구들을 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줘서 우리 반이 참 잘 굴러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1학년 때 지금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은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닌가 봐요. 참 예뻤던 친구인데 고등학교에서 LTI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이 친구를 꼭 만나야겠다. 왜냐면 고마웠던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은 진성이는 이 LTI 준비하면서 저 고마웠던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거는 친구, 뭐 선생님, 뭐 선배, 가족 다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조영 누나가 자기를 얘기하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제일 고마웠던 건 이제 앞에 계신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아빠가 제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은 제가 제일 악동인 2학년 때 이제 저를 바로 잡아주시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놈 시키야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좀 뭘 시키시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이만큼 좀 놀기만 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쓸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적을 것도 없는 제 생기부 막 적어주시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이렇게 제가 저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저는 솔직히 저는 벌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아들이 있으면 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열심히 그냥 좀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안에서라도 약간 조금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부모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진성이랑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근데 진성이가 대학교에 나왔을 때 내신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별로 안 했었는데 왜 걱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연락하지? 이랬는데 내일 학교 간다고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와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눈물보가 막 터지시는 것 같은데 진성이가 제일 여기 2학년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뭐 교사나 부모나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죠. 그런데 유난히 좀 별나고 튀는 그런 손가락들이 또 이런 자리에서 되게 아픈 손가락으로 또 눈물보를 터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본인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얘기를 빼고는 이 학기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영상 속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 불꽃놀이도 보고 뭐 이런 놀러도 가고 했던 얘기를 했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본인이 제일 잘한 거는 뭔가요? 아까 후회되는 거 물어서 잘한 거는 뭔지 궁금해요. 한 시간 정도만 시간에 한 시간만 시간 주시면. 네네. 밥을 좀 배고파서 그런데. 제일 잘한 거는 이제 딱 잘한 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지? 아빠 생일이 매년 바뀌거든요. 이게 뭐라 음력, 양력 그래가지고 매년 바뀌는데 아빠 그 인증상 생일은 8일 116인데 11월 16일인데 이제 언제는 또 20며칠이라고 언제는 또 10며칠이라고 매년 바뀌니까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아빠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밖에 있을 때 아빠가 이날 생일이라고 이날에 들어와주면 안 되냐고 데리러 올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생일 챙겨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때 조금 울뻔했는데 울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저번 주에 아빠 그 생일 전주에 이제 집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잠깐 들렀다가 그 생일이었는데 학교에 잠깐 들러가지고 얘기 좀 듣고 이제 읍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샀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쨌든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빠 생일 파티를 해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생일에 맨날 생일 선물 받고 왔는데 아빠 생일 챙겨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고 올해 제일 기억 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과 담당 선생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진성이 담당이자 담임이자 수업분인 반주일입니다. 한 번도 잡아오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지만 어찌저찌 잘 잡아줬어요. 진성이가 제일 많이 애를 내기도 하고 또 가끔 이렇게 툭 던지는 감동을 많이 주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올 한해 제일 뭘 잘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방금 진성이는 아버지 생신을 처음 차렸다라고 했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 한해 진성이가 가장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 방학의 시기를 거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가족과 또 지를 생각하는 팬들의 마음을 좀 알아준 거를 제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엘타이는 나름 열심히 잘했어요. 처음에 요리를 하겠다라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샌가 기타를 연습을 한다고 해놓고 굳은살이 벨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더라고요. 조금 영상도 찍고 나중에 연습을 해서 엘타이 발표 때 또 연주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쉽게도 다음 발표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불꽃놀이 보고 왔다 다시 들어가니까 힘들었죠. 네. 그 진성이 길에 앞으로도 그렇게 중간중간 한 번은 다른 길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고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려면 또 더 곤란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좀 본인만의 길을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부둔살이라고 아까 계속 기타 연습을 하다가 부둔살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성이의 방황과 그런 국민들도 부둔살이 이제 슬슬 풀릴 것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고민, 힘든 상황, 어려움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들 했던 경험들이 다 부둔살이 되어서 다음에 조금 더 힘든 상황,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아버님 모시고 진성이 얘기를 듣고 진성이를 걱정해주던 친구들 또 어른들 말들이 진성이한테 되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되게 수고 많았고요. 내년에는 저 천방지축이 좀 다른 좋은 한자성으로 대기만성이라든가 그런 좋은 뜻으로 다시 또 발표를 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많이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인한테는 되게 먼 소용돌이였을 거고 때로는 멈추고 싶을 순간도 있었겠지만 다시 또 시작해서 또 걸어가는 데니까 힘내서 또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단에게 할 말은 없고요. 나중에 커서 이 닮은 아들 하나가 아빠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3학년 때는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네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마음 잡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나갔다 온다고 소리했고 사랑한다. 영어로 목표가 되었던 건데요. 다음 목표가는 분석입니다. 네, LTI 발표를 할 이준영입니다. 일단 제 제목은 원래 프리2였는데 제가 괄목 성질 바꿔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소개할 것은 일단 파이썬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저의 LTI를 한 거를 소개하고 이제 정한 이후 사진 뭐 영상 소감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이썬이 뭔지 생각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뭘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실행한 거를 좀 몇 가지 이슈를 보여주면 저걸 다 입력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 밑에 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복사 붙이기를. 화면이 어디? 복사 붙이기라는 거. 아니 하면 안 된대요.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구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레비라서. 껐다 켜봐. 그냥 진행할게요. 컴퓨터로 다시 가면 돼요. 마우스 코드가 안 보여요.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 거. 아니 마우스 지금 되는 거 아니야? 마우스 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PPT를 껐다 다시 켜보지. 애초에 여기 나오는 화면이랑 여기 나오는 화면이 달라가지고 지금 헷갈린 것 같아요. 이런 전체 그거 터치가 돼? 그러면 보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가위가위보 게임이거든요.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실행을 하면 밑에 아니, 자 여기 이제 가위바위보 중에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밑에 이제 저는 볼을 냈고 컴퓨터가 선택한 가위여가지고 당신이 이제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이제 여러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좀 놀 수 있는 거리가 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게임을 만들면 도움이 된 게 챗 GPT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챗 GPT란 이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주거나 좀 여러 가지 많은 응용이 되는데요. 얘가 그냥 얘는 특히
저희 링크는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LTI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처음에 화요일 날 원래 동아리 시간에 운동인데 이제 러닝을 이제 몇 달 동안 뛰니까 이제 좀 처음에 할 때는 한 1km만 뛰어도 숨이 가파르고 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어느 되니까 이제 석중쌤이 이제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창선 이제 한 바퀴 돌기 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많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았고요. 괜찮으세요? 이거는 이제 LTI 시간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수영팀이 저한테 좀 보건실을 좀 청소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 이불 청소도 하고 여기 의자 이제 새로 이제 낡은 거 버리고 이제 새 걸 조립해가지고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제 이제 파이썬을 이제 좀 LTI 시간에 연습을 하거나 여기는 이제 그 자격증 공부 좀 하다가 포기했고요. 여기 이제 행사 준비 이제 저희 축제 준비하는 거 포토가 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전일제 날이 되면 이제 민옥쌤과 정진쌤과 몇몇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캠핑을 하는 동아리인데 이번에는 이제 삼천포 쪽에 있는 마도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신수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배가 그때 안 떠가지고 그 민옥쌤 아지트 같은 그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즐기면서 여러 놀이들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도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이제 저기 텐트 치는 장면이고요. 네, 이제 퀴즈를 좀 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늘품 카페 당신입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답은 없고요.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제목을 괄복 상대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유권성 이지영 선생님. 상대방이 눈을 비빌 정도로 성장한 모습으로 됐다. 네, 맞습니다. 와. 제목 붙여줬어? 찾아봤어? 원래 알고. 네, 전 알고 답을 한 거예요. 자, 벌써 소감이 저한테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났으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김나가 학생.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본인 얼굴은 모자이크 하셨나요? 제 얼굴은 표정이에요. 이현수 학생. 나 잘했었는데 한자 적어주세요. 그 적는 거는 말고 말로 해드릴게요. 아니 적어주세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영어로 듣는 거 아니겠지? 잠시만요. 그리나요?
이게 비빌 발.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건 뭐 반대쌤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반대쌤이 너무 좋아한다. 번호상. 고개 들어야 되는데요? 두 개예요. 반대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마주할 때는 너무 횟수가 많아서 좀 안 할게요. 맞죠? X는 뭐야? 배꼽. 문목자는 줄이 2개입니다. 그 너무 줄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미라인가요, 미라? 그리고 나무 목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부셔주십시오. 뭐가 목이에요? 나무수가 몇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우리 준영이가 이번 학기에 많은 것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도전했던 것 중에 또 후회로 남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또 참 잘했다 하는 도전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잘한 거는 일단 이 파이썬 책을 일단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한 권을 끝낸 게 좀 그거 같고요. 앞에 힘든 건 너무 많아서 듣고 싶어요. 일단 그 중에 일단 좀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그 인명 구조에서 좀 약간 마음을 좀 버린 그 부분이 좀 더 같아요. 제가 같은 담당 선생님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빵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처음 목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말씀하신 제빵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도 충분히 카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격증 중요하지 않아. 자격증은 딱히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말도 없이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그냥 한 학기 또 활동하는 걸 본 소감을 전달해주고 싶어서요. 그 준영이가 매일 저녁 8시쯤 되면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우유 2개 반, 원두 3봉지, 청 하나, 우유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를 보냅니다. 수고했음.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똑같이 옵니다. 우유 몇 개, 탄산수 몇 개, 시럽 몇 통반, 또 따뜻한 걸 하나 올려줍니다. 점점점 답장을 주지 않는 필요가 늘었는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오늘 재고 현황입니다. 시럽 몇 개, 우유 몇 통. 그 과정을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사실 되게 정말 열심히 엄청 성실하게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고 있고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덕분에 카페가 한 학기, 한 학년 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에서는 조금 마음에 내상을 입었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그 모습이 쌤은 되게 멋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도전하고 내려놓을 때도 멋있게 내려놨으니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영역에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벌써 열심히 하시던데 가위가위보 말고는 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그 가위가위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그냥 코드 입력해가지고 좀 이제 알아가는 차원이라서 딱히 만든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준영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묵묵히 뭐든지 조금이라도 선생님 이거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손이 안 갈 정도로 노력하는 친구는 친구라서 정말이들이 같은 친구고, 그리고 항상 보면 아까 그 담임쌤도 얘기하셨지만 성실함이 준영이의 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준영이를 보면 느끼는 거는 그 기억이 나요. 같이 저는 한 번씩 보건실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준영이 혼자 쓰레기를 딱 버리러 왔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보면 챙겨주고 뒤에서 뒷정리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성실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이한테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야 진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하는 거 표현은 된다. 그냥 항상 보면 그냥 티도 많이 안 내고 그런 친구, 티도 안 내게 그냥 뒤에서 묵묵히 항상 했던 친구라서 조금 이제 좀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깊이고 아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도 친구들한테 해보면 이 정도 잘하지 않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3학년 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이 엄마 김옥수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인사를 못 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준영이가 발목상대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뭘 받아 올해 준영이랑 한자상으로 했는데 정말 얘는 다사다난했었어요. 2학기 동안에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뭔가 시작도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쟤는 끝냈고 저는 못 끝냈는 그런 과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정말 2학기 동안에는 많은 일들 늘 했고 또 완성도 했고 또 진행되어 가는 것들도 있고 또 포기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준영아 인생 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천천히 좀 이뤄갔으면 좋겠고, 포기라는 건 진짜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시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 맞다, 아빠가 파이팅이라고 저는 잘했어요. 김준영 파이팅! 1학년이 10분 쉬고 한다는데 쉴까요? 네. 그러면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모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촬영 있으니 기다려주세요.